수면제는 크게 수면 유도제와 수면제로 나뉩니다. 수면 유도제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말하는 것으로 졸림 반응을 유도해서 가볍게 잠을 유도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대개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면제는 주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양리적 작용을 가진 약품을 말하는데요. 이 벤조디아제핀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늘리게 되는데, 가바는 두뇌의 흥분을 일시적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자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잠에 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형 불면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기간 복용을 할 경우에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의존성은 약물이 없는 경우 더 잠을 못 자는 증상을 말하고요. 내성은 같은 용량에서 똑같은 양리적 반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다른 개선 없이 오로지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의존성과 내성 때문에 점차 고질적인 불면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 설명한 의존과 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약에는 불면을 개선하는 불면증 약제와 처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약 처방은 수면제처럼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의 작용을 원만하게 하면서 수면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지만, 신체의 대사활동을 개선하는 그런 양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면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 상태가 심하게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근본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정말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는 겁니다. 불면증을 앓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잠을 자기 위해서 졸리기도 전에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자리를 각성 상태와 더 연관짓게 하기 때문에 잠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좌절감만을 증폭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졸리다는 느낌이 들 때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잠자는 중에 깨버려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면 그때는 아예 잠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졸린 느낌이 들 때까지 다른 이완감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입면 시간, 언제 잤냐는 거죠. 그리고 깨버린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각성을 일으킴과 동시에 불면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새벽 3시인데 아직도 못 잤구나 와 같은 생각이 불면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대를 조절해 주십시오. 운동을 하는 시간대는 일주기 리듬 그리고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은 체온이 떨어졌거나 떨어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기 쉬운데요. 보통 저녁 시간대에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된다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보통 잠자리에 들기 4-5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리듬에 잘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일주기 리듬을 정상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적당한 양의 햇빛을 적절한 시간에 쬐는 겁니다. 이는 잠을 오게 만드는 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와 작용을 돕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주기 리듬이 불안정해져서 수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기 리듬이 세포나 DNA 레벨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의 많은 분들이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멜라토닌이 밤에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의도적으로 15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걸으면서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빛 역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대에 너무 과하게 빛에 노출되는 것은 역시 지양을 해야겠습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라, TV 보지 말라 라는 말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늦은 시간에 많은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멜라토닌의 영향을 제한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푸른 파장이죠. 블루라이트는 해 뜰 무렵에 새벽빛에 많이 있는 파장인데요. 우리 뇌는 이 빛을 깨어서 활동해야 한다는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두뇌가 쉽게 수면 상태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장애에는 비타민 B와 트립토판과 같은 아미노산이 영향을 미칩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호두, 호박씨와 같은 견과류, 바나나,
달걀, 우유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타민 B와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한 통곡밀, 엽채류 등도 불면증에 좋은 음식입니다.